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즌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한 시즌 내내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남아있어서 유럽 무대 전체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만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모든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세리에 어와 라리가도 문을 닫았으니 이번 주는 그야말로 결산 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 콘텐츠를 통해 이번 시즌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모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최종 라운드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독 이번 최종 라운드는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경기장마다 눈물이 있었고 박수가 있었고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펩 과르디올라라는 시대 자체가 마무리되는 감격적인 순간들이 연출됐고 리버풀과 아스날도 우승 관련 세리머니를 포함해 눈시울을 붉힐 만한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씩 함께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이번 최종 라운드에서 가장 묵직하고 가장 긴 여운을 남긴 이야기는 단연 펩 과르디올라의 작별이었습니다. 10년, 20개의 트로피. 이 두 숫자가 펩 과르디올라가 맨시티에서 보낸 시간을 가장 잘 요약해줍니다. 2016년 여름에 맨체스터 시티에 부임한 이후 펩은 이 구단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만 6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FA컵 3회, 리그컵 5회,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맨시티 역사에서 이전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10년의 여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경기장에서는 북쪽 스탠드를 펩 과르디올라 스탠드로 명명하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동상 건립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그 무게감을 느끼실 겁니다. 에미레이츠에는 벵거의 동상이 있고 올드 트래퍼드에는 퍼거슨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제 에티하드에도 펩의 동상이 세워질 날이 옵니다. 현대 축구에서 이만한 예우를 받는 감독이 또 있을까요? 그만큼 펩이 이 클럽에 남긴 것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후임으로는 엔초 마레스카 감독이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 유스팀 감독을 역임했고 트래블 시즌에는 1군 코치로도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맨시티의 철학과 시스템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 중 하나로 구단이 연속성을 중시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마지막 경기에서 또 눈물을 흘린 인물들이 있습니다. 베르나르두 실바. 포르투갈 출신의 이 미드필더는 솔직히 영국 생활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비쳤습니다. 날씨도 문화도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팀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시즌 내내 성실히 뛰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그가 흘린 눈물은 그 긴 세월 동안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었을 겁니다. 실바를 보내는 것이 아쉽지 않은 맨시티 팬이 있을까요? 존 스톤스도 맨시티를 떠납니다. 부상이 잦아서 이번 시즌은 기량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성기의 스톤스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트래블을 달성했던 그 시즌의 센터백이자 볼 운반자로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현대 축구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하프 스페이스로 끊임없이 침투하며 공격의 출발점이 되는 그 모습. 펩의 전술혁명을 몸으로 구현했던 선수입니다. 상대팀인 아스톤 빌라는 에티하드 원정에서 승리하며 4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순위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의 승패 자체보다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리버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필드. 리버풀 팬들에게 이 구장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안필드에서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에 두 레전드의 고별식이 진행됐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와 앤드루 로버트슨. 케니 달글리시 스탠드에는 로보 26이라는 문구가 펼쳐졌고 앤필드 로드 스탠드에는 살라의 11번이 카드 섹션으로 표현됐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각자 새 카드 하나씩을 들어 만들어낸 그 모자이크.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살라는 계속 눈물을 보였습니다. 7년 넘게 리버풀에서 뛰면서 이 구단과 이 팬들과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감정이 마지막 날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이 고별식 행사들을 오랫동안 끊지 않고 전부 송출해 준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중간에 광고로 잘라내거나 다른 콘텐츠로 넘어가지 않고 그 감동의 순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자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방송사의 그런 판단이 빛났습니다. 살라는 마지막 경기에서도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93번째 도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리버풀 프리미어리그 시대 최다 도움 선수 단독 1위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살라다운 마무리입니다. 솔직히 이번 시즌 살라를 둘러싼 이야기가 마냥 훈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계약 연장 협상이 지지부진했고 그 과정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른 것도 사실입니다. 팬들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죠. 그러나 그동안 살라가 쌓아온 기록과 활약, 리버풀을 위해 쏟아온 노력, 이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아쉬움보다 감사함이 훨씬 큽니다. 살라가 없는 리버풀을 상상해야 하는 날이 이제 왔습니다. 카메라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르네 슬롯 감독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즌 슬롯 감독에 대한 평가는 복잡합니다. 취임 첫 시즌에 팀을 적응시키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최종전마저 이기지 못하며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내년 시즌을 위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파에노르트 시절 함께했던 코치를 데려와 슬롯을 지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감독의 거취 자체에 대한 물음표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 이야기도 잠깐 해야 합니다. 본머스에게 덜미를 잡혔던 브렌트포드는 이날 와타라의 헤더골이 극적으로 날아가며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종 순위 9위.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는데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시즌 내내 기복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브렌트포드이기에 더욱 아쉬운 결말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야기입니다. 맨유가 브라이튼을 3대0으로 이기며 3위 자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그 결과 브라이튼이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얻게 됐습니다. 극적인 반전이죠. 패배했는데 덕분에 유럽 진출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브루노가 이 경기에서 도움을 추가하며 시즌 도움수를 21개로 끌어올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 21도움. 이게 왜 대단한 숫자냐면 이전까지의 기록이 20개였습니다. 그 기록의 주인이 누구냐면 티에리 앙리와 케빈 더 브라위너 두 선수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티에리 앙리, 아스날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전설입니다. 그 앙리가 세운 기록을 케빈 더 브라위너가 세운 기록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의 단일 시즌 21도움. 이 기록을 세운 선수가 맨유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맨유의 암흑기 동안 팀을 혼자 짊어지고 버텨온 선수입니다. 좋지 않은 팀 환경에서도 꾸준히 도움과 골을 만들어내며 팀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왔습니다. 그 헌신이 이번 시즌 역사적인 기록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브루노가 단순히 맨유에서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 역사에서 손꼽히는 도움 능력자라는 것을 이 숫자가 증명합니다. 월드클래스 미드필더. 이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마이클 캐릭 감독 선임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맨유 출신으로 미들즈브러에서 감독 경력을 쌓아온 캐릭이 돌아옵니다. 어떤 맨유를 만들어낼지 다음 시즌이 기대됩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극적인 생존 이야기도 해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시즌 토트넘은 많은 분들이 강등을 걱정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패 행진이 끊기고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고 팬들의 걱정이 커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최종 라운드 토트넘은 에버튼을 상대로 뛰었습니다. 주앙팔리냐의 득점으로 1대0 승리.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박수받을 만한 마무리입니다. 팬들이 얼마나 안도했을지. 이번 시즌에 교훈이 있다면 전술과 선수단 못지않게
팀 전체의 결속력과 심리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잔류를 확정지은 것은 선수들과 팬들 모두의 성과입니다. 반면 에버튼은 이 경기에서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날의 진짜 이야기는 셰이머스 콜먼의 고별식이었습니다. 셰이머스 콜먼, 레이턴 베인스와 함께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했던 사이드백 듀오입니다. 두 선수가 함께 에버튼의 오른쪽과 왼쪽을 각각 책임지며 오랫동안 팀의 축을 담당했습니다. 콜먼은 에버튼에서만 무려 17년을 헌신했습니다. 17년. 한 선수가 한 클럽에서 17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생각해보면 그 헌신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17년의 헌신에 걸맞은 고별 행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팀의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고 관중석도 비어 있었습니다. 레전드가 작별을 고하는 날의 경기장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빈자리들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축구에서 충성심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17년을 한 팀에 바친 선수에게 더 따뜻한 마무리를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가 에버튼을 위해 보낸 시간은 어떤 결과와도 상관없이 값진 것입니다. 풀럼과 뉴캐슬 이야기입니다. 풀럼에는 마르코 실바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벤피카 감독설이 돌고 있어 이번 경기가 그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경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선수들도 이 상황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더욱 열심히 뛰었습니다. 감독에게 좋은 마무리를 선사하고 싶은 선수들의 마음이 경기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캐슬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마르코 실바가 풀럼에서 만들어낸 것들은 분명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승격 이후 팀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유럽 무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팀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다음 행선지가 어디든 간에 풀럼에서의 기억은 그에게도 의미 있는 챕터가 될 것입니다. 뉴캐슬은 사우디 자본 인수 이후 가장 낮은 순위인 12위, 승점 49점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몇 시즌 전만 해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렸던 팀이 12위라니 에디 하우 감독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상자 문제 등 여러 어려운 사정이 있었지만 결과는 결과입니다. 다음 시즌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뉴캐슬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선더랜드의 이야기는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1973-74 시즌, 무려 53년 전입니다. 그때 이후로 선더랜드는 유럽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 긴 세월이 지나 드디어 유럽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리그 7위. 게다가 이번 시즌은 챔피언십에서 막 승격한 팀의 시즌이었습니다. 승격 첫 시즌에 7위에 올라 유로파 리그 진출을 확정짓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르 브리스 감독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더랜드는 잉글랜드 축구에서 역사가 깊고 팬들의 열정이 강한 클럽입니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 클럽의 팬들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53년을 기다려온 유럽 무대. 그 무대에서 선더랜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첼시의 시즌 마무리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첼시는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 원정에서 패하며 11호 시즌을 마쳤습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이 새로 취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에서도 퇴장이 나오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첼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술적 혁신보다 선수단 규율과 통제입니다. 재능 있는 선수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비 알론소가 그 부분을 먼저 잡아야 전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없이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정의 부담이 줄어드니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음 시즌 첼시의 성적을 결정할 것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글라스너 감독이 팰리스를 떠납니다. 마지막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단과의 관계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글라스너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남긴 족적은 분명합니다. FA컵, 커뮤니티 실드,
유럽 대항전 진출. 전통적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던 팰리스를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단 역사를 통틀어 이런 성과를 낸 감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레전드 감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셀허스트 파크 원정이었지만 22년 만에 우승 트로피 세리머니를 진행했습니다. 원정 경기였음에도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 순간 아스날 팬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장면이었을지 22년이라는 기다림의 무게가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본머스 이야기입니다.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도 이번이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본머스에서 1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고 무엇보다 구단 창단 127년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인 유로파 리그 진출이라는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7년의 역사.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이라올라 감독이 해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라올라의 축구가 어떤 것인지는 이번 시즌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강도 높은 압박, 촘촘한 조직력, 빠른 공수 전환. 이 방식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이야기도 잠깐 해야겠습니다. 노팅엄도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또 하나의 화제가 있었습니다. 모건 깁스화이트가 경기 후 특별한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읽힐 수 있는 세리머니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시즌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 감정이 이해는 됩니다.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더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강등 이야기입니다. 씁쓸한 이야기이지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웨스트햄은 이날 리즈를 상대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힘은 다 썼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에버튼을 잡으면서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자기들이 이기고도 강등되는 상황. 운동장에서 경기가 끝난 후 웨스트햄 선수들이 결과를 전달받는 그 순간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웨스트햄 강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감독 선임의 실패입니다. 구단의 철학과 맞지 않는 감독을 선임한 것이 결국 이 결말을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구단 상층부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벌리와 울버햄튼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강등이 확정된 세 팀은 웨스트햄, 벌리, 울버햄튼입니다. 벌리는 사실 시즌 초반부터 강등이 유력하게 예상됐던 팀입니다. 예측된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시즌 중반에 감독 교체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팀 모두 내년의 챔피언십에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최종 라운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라운드에 이렇게 많은 감동과 드라마가 있었던 것이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 작별 10년 20트로피의 시대가 마무리됐습니다. 북쪽 스탠드에 그의 이름이 새겨지고 동상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감독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살라와 로버트슨의 리버풀 고별식. 살라는 마지막 날에도 도움을 기록하며 93번째 도움으로 리버풀 PL 시대의 최다 도움 선수가 됐습니다. 떠나는 날에도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단일 시즌 21도움. 앙리와 더 브라위너의 기록을 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의 기록입니다. 메뉴 암흑기를 혼자 버텨온 선수가 이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토트넘의 극적 잔류. 셰이머스 콜먼의 씁쓸한 고별. 풀럼과 뉴캐슬의 이야기. 선더랜드의 53년 만의 유럽 복귀. 글라스너의 마지막 날. 웨스트햄, 벌리, 울버햄튼의 강등. 본머스의 127년 만의 유럽 진출. 한 라운드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스날 홈 최종전 행사 등으로 송출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모든 순간들을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시즌 결산 주간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이번 시즌의 이야기들을 더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어떤 팀이 얼마나 잘했는지,
어떤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보였는지, 그리고 다음 시즌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한 시즌 내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